안녕하세요. 미니파파입니다. 주식 투자자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프로와 아마추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선 프로에서도 1군과 2군으로 나눌 수 있어요. 프로의 1군은 어떤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냐면,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꾸준히 전업 투자자로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을 프로의 1군이라고 할 수 있고, 프로의 2군은 미혼인 상태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프로의 2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반문할 수 있어요. 미혼이 주식을 더 잘할 수도 있는데 단지 결혼을 안 했다고 2군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야구 좋아하실 거예요. 프로에 1군, 2군이 나눠져 있는데 2군에서 아무리 날고 뛰어도 1군에만 올라오면 플레이 하는데 굉장히 어색하고 제 실력을 발휘 못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실력이 모자라서일까요? 대부분의 2군 선수들이 1군에 올라왔을 때 그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10%는 그 압박감을 이겨내고 1군 생활에 적응하는 거죠. 미혼 상태에서 전업 투자를 하면서 손실이 나면 그냥 혼자 덜 쓰고 덜 먹고 버티면서 한 달을 보내도 몇십만 원이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가정이 있는 전업 투자자는 손실이 나든지 수익이 나든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생활비가 300에서 400 정도 들어가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걸 감당해 내면서 전업 투자자를 한다? 당연히 프로 1군이죠. 그만큼 프로 1군과 2군의 차이는 이런 심리적 압박감, 이걸 견뎌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그만큼 가정을 이루면서 전업 투자를 계속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유지한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은 계좌를 굳이 오픈하지 않아도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가정생활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에 전업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하고는 정말 가까워질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런 분은 찾기도 힘들지만 제가 보기에도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가정을 이루고 전업 투자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들 처음에는 전업 투자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짧게는 몇 개월, 1, 2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가정 생활을 이루고 있을 때 전업 투자로서 꾸준히 수익을 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 아마추어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선 본업이 있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아마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아마추어에도 실력에 따라서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아마추어에는 고수, 중수, 하수, 초보 이 정도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마추어의 고수는 그래도 경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본업이 있으면서도 주식을 바라보는 눈이 프로의 눈과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을 아마추어 고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분들은 본업을 그만하고 전업으로 전향을 해도 충분히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아마추어 고수분들도 주식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마추어 고수분들도 프로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그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결코 아마추어 고수일 때처럼 수익을 내기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본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아마추어의 큰 장점은 자신이 주식에서 손실이 나던 수익이 나던 상관없이 본업이 따로 있다는 것에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제가 앞서 이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이런 것들을 왜 말씀드렸냐면은 오늘 대박난 박 약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먼저 아마추어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박 약사님은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인기 있는 분이신데 주식 경력도 굉장하시고 안티도 없으실 것 같은 굉장히 푸근한 인상의 약사님인데, 결론적으로 제가 보는 박 약사님의 지금의 모습은 본업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아마추어겠죠. 또한 오래 주식 경력이 있으시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프로들이 주식을 바라보는 눈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추어 중에 중수 정도로 저는 보여집니다. 프로의 눈? 프로의 눈이 뭐냐고 질문하실 텐데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박 약사님의 주식 경력은 30년 정도 됐어요. 굉장히 오래되셨죠. 그렇게 꾸준히 주식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건 결코 박 약사님이 주식을 잘했다기보다는 본업이 약사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약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사분들 의외로 돈 많이 버시더라고요. 그만큼 손실을 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본업, 그 약사라는 직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고 힘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수년간 수익과 손실을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대박이 난 종목도 있었을 테고 쪽박이 난 종목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 약사님의 지금의 어떤 매매 기법이라든지 종목 발굴에 있어서의 패턴을 볼 때 주식에서 지금까지 수익 난 금액보다 손실이 난 금액이 더 많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 약사님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죠. 제 말이 틀린가요? 제가 왜 감히 무례하게도 박 약사님의 매매 기법과 어떤 종목 발굴의 스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 약사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매매 기법이라든지 종목 발굴은 제가 한창 주식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주식 전업에 한 3년에서 4년 차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물이 올라서 자신감이 넘쳐 있을 때 차트만 봐도 이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맞출 수 있다는 거만함이 하늘을 찔렀었어요. 박 약사님과 마찬가지로 모니터에 2,000개 이상의 종목을 차트를 띄워놓고서 이쁜 차트들 박 약사님이 말씀하시는 미인주를 고르는 작업을 시작했었어요. 제가 차트의 신이라고 그때는 생각했었거든요. 말 그대로 미인주를 찾으면서 대박의 꿈을 키웠었어요. 차트만 딱 보면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는 그게 또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매매 기법에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됐어요. 미인주,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주식시장에 차트쟁이들이 늘어나면서 세력들이 얼마든지 미인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성형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미인주들은 세력들이 얼마든지 성형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개미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서히 그 기법의 수익 확률이 떨어지면서 저의 거만함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주식을 해야지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느냐? 결론은 세력은 이길 수는 없어요. 세력들이 좌지우지하지 않는 매매 기법을 찾아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게 뭐냐면 차트를 보지 않는 거예요. 차트를 보지 않고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냐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주식의 고수들은 차트를 잘 보지 않아요. 차트는 정말 마지막에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타이밍을 볼 뿐, 주식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세력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종목을 발굴할 때 차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인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장 가치주를 찾는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 그때부터 수익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박 약사님의 매매 기법은 2010년도 이전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률이 조금 났었어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그런 것들이 확률적으로 수익을 내기 굉장히 어렵게 세력들이 만들어 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히 10번을 차트를 보고 매매를 했을 때 승률이 적어도 60%, 70%는 돼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이 차트 매매를 하다 보면 승률이 있긴 있어요. 한 40대 60, 6대 4로 4번은 딸 수 있지만 6번을 잃는 경우가 발생해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내 계좌를 보면 뭔가 수익을 낸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계좌는 마이너스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본인이 딴 기억은 있지 잃은 기억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컨설팅하고 만나봤지만 본인의 옛날 그 매매 기법을 전혀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 약사님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본인이 했던 매매 기법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매매법은 결론적으로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수익률이 날 확률이 적은 매매 기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된 말로 전후 투자자들이 말하는 올드 매매인 거예요. 차트는 세력들이 조작하기 너무나 쉽고 세력들에 의해서 굉장히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옛날에는 15%, 15%였지만 지금은 30%로 바뀐 거 아시죠? 세력들에 의해서 얼마나 그림을 넓게 그릴 수 있는지 지금은 저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차트로 분석하기에는.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분석은 없어요. 차트 분석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차트 분석으로 주식을 강의할 것 같으면 하루에도 몇십 종목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되면 100종목 이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식 차트를 분석한다? 세력의 의도가 뭔지 알고 제가 그거를 해석을 합니까?
차트 위주의 매매 방법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트로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고 차트로 매매의 기법을 설명하고 뭐 세력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지금 시대에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분명 10번을 하면 4번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4번 수익 내고자 주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60%, 70%, 많게는 80%의 승률을 갖고 있어야지 주식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그 차트로 몇 번 맞는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세력들의 개미를 이용하는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박 약사님처럼 이런 매매를 10년 전에 해봤고 그거를 검증해서 변화하면서 지금까지 전업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단지 박 약사님을 제가 깎아내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박 약사님의 기법을 폄훼할 생각도 없지만 지금 시대가 변했고 주식을 보는 눈이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차트만 띄워놓고 보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세력의 손을 벗어날 수 있는 가치 성장주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게 돼야 여러분들이 프로의 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적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은 세력들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당연하겠죠? 세력들이 건드릴 수 없는, 세력들의 손에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영역을 찾는 것, 그런 종목들을 찾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당장 눈에 보이고 수익이 날 것 같은, 뭔가 상승할 것 같은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예전의 올드한 매매 기법은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유명하신 주식 고수들을 보면 차트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차트로 얘기하나요? 미래에 어떤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할지, 어떤 것들이 세계를 움직일지, 이런 것들, 큰 그림을 그리시지, 뭐 차트 펼쳐놓고 여기서 뭐 캔들이 이렇게 하는 주식 투자자들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영상으로 인해서 제가 또 뭐 여러 악플이 달릴지 뭐 눈에 안 봐도 뻔한데, 뭐 제가 그거 무서워서 제 소신을 버리진 않아요. 제가 겪어봤고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걸 제가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 약사님, 지금까지 꾸준하게 주식생활 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하지만 사람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박 약사님이 추천하는 종목이나 어떤 차트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개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을 잘 하시는 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90% 이상이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주식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러 부류의 개미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을 추천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지금까지 16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종목 추천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는 아무리 제가 주식을 잘한다고 자부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 제가 종목 추천을 함으로써 그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인주, 말 그대로 차트가 이쁜 주식, 여러분들 나중에 쌩을 보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세력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개인이 이길 수가 없어요. 세력들이 쉽게 손댈 수 없는 가치 성장주, 실적주를 여러분들이 발굴할 수 있는 눈을 기르고, 이 차트라는 함정에 나는 빠지지 않을 거라는 자기 최면에서 빨리 깨어나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로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